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먼저 하고 싶은데 살짝 부끄럽네요. 저는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인데 혼전님순으로 결혼한 케이스입니다. 제가 즐겨보는 채널인데 20대가 사연을 보내본 적은 없어서 사실 많이 망설였어요. 좋은 시선이 없을 것 같아서요. 그렇지만 나이를 불문하고 엄마는 엄마인 거고 시집살이는 불변의 법칙이니까 한번 용기 내어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는 딱 20살에 만났어요. 20살 2월달에 지인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어찌나 개그 코드도 잘 맞고 통하는 게 많던지 금세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서로의 대학교가 근처라서 저희는 각자 공부를 하고 따로 만나서 점심을 먹거나 저녁을 먹으며 데이트를 대신했어요. 과제가 많거나 공부를 해야 할 때는 함께 독서실을 다니며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혼전 임신이라고 해서 곱게 보는 시선이 없다는 건 잘 알지만 임신을 하기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여느 대학생들과 다름없이 학업에 충실한 학생이었어요. 특히나 저도 남편도 술, 담배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건전하게 데이트를 하는 편이었죠. 제가 술, 담배를 싫어하기 때문에 상대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늘 생각은 했습니다. 다만 요즘 세상에 술, 담배를 다 안 하는 사람을 찾는 게 꽤 어렵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그런 부분까지 너무 잘 맞으니까 제가 참 많이 사랑했습니다. 저는 위에 오빠가 하나 있는데 나이차가 9살이나 났어요. 그렇다 보니 동생의 느낌보다는 거의 오빠가 저를 본인의 딸처럼 생각하는 느낌이 컸습니다. 부모님께도 오빠에게도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살았던 저는 솔직히 세상 부러운 거 하나 없었어요. 제가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게 부모님도 꽤 많은 지원을 서슴없이 해주셨고 오빠 역시도 제게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제가 보여지는 행동이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제게 거는 기대도 컸었고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저 역시 많은 노력을 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리 부모고 오빠라고 해도 저에게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참 고맙고 또 고마운 존재들이었고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내 가족들이었죠. 그런데 제가 20대 초반이라는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었고 저 솔직히 낳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제게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래서 얘를 지우겠다는 거야? 어떻게 그래? 우리 아이인데. 다시 생각해봐, 제발. 나도 낳고 싶어. 당연히 키우고 싶다고. 그런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너 지금 모아둔 돈은 있어? 군대도 안 갔다 왔고 대학 졸업도 안 했잖아.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애를 낳아서 키울 건데 당장 원룸 하나 구할 보증금도 없잖아. 그거야 부모님들과 차차 상의를 해보고 결정해봐야지. 우리 둘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 난 그게 싫은 거야. 당장 우리 둘이 해결도 못하면서 사고 쳐놓고 부모님한테 도와달라고 손 벌리자고? 난 절대 싫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래. 물론 너 말처럼 우리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근데 그렇다고 아이를 안 낳겠다는 건 말도 안 돼. 너가 생각 바꿔. 난 절대 못 지워. 저 역시 마음 같아서는 낳아서 예쁘게 키우고 싶었어요. 그러나 현실의 벽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죠. 저도 사람인데 뱃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이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싶지 않겠어요. 다만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실망하고 억장이 무너질까 생각해보면 저 혼자 마음 아프고 후회하며 살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뜻은 너무 완강했고 제가 감히 굽힐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니 저 역시 잠시나마 나쁜 생각을 했던 게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죠.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난 이 아이를 꼭 지켜내야겠다고 말입니다. 결국 남편과 저는 양가에 찾아가서 사실을 말하고 결혼 허락을 받기로 했어요. 우선 시댁으로 먼저 갔습니다. 처음 본 시부모는 너무 젊으셨어요. 이게 첫 인상인데 들어보니 시모와 시부도 저희처럼 동갑이신데 고등학생 때 사고쳐서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남편에게 들은 얘기였고 당연히 모른 척했어요. 아마도 비슷한 입장이니 누구보다 저희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건 저만의 생각이었습니다. 시댁에 도착을 하니 완전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 들 정도로 분위기는 차가웠어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저 이시은이라고 해요. 아유, 내가 못 살아, 정말. 너는 여자아이가 대체 몸을 어떻게 간수하는 거냐? 피임이 중요하다는 걸 모르니? 어디서 천박하게 어린 계집애가 임신을 했다는 말을 해?
아, 너무 싫다, 정말.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 엄마는 더 어릴 때. 조용히 못해? 엄마가 지금 너랑 얘기하니? 얘랑 얘기하고 있지? 너 대답해봐. 너희 부모도 너가 이렇게 천박한 거 아시니? 모르시니? 집에서 호박씨 까고 있어서 모르시지? 부모님 번호 알려줘. 내가 직접 전화해서 말할 테니까. 네? 아, 저희가 오늘 저녁에 가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직접 말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겠어요? 네가 뭐라고 내가 기회까지 줘야 하는데? 난 싫은데 어쩌니? 네? 아, 이렇게 갑자기 전화로 말씀하시면 많이 놀라실 것 같아서요. 나는 안 놀랐겠어? 너 되게 이기적이다, 어? 시몬은 정말 그야말로 강력한 상대였습니다. 태어나서 저렇게 차갑고 센 사람을 처음 봐서 저는 너무나도 당혹스러웠어요. 설마 진짜 전화하지는 않으시겠지 싶었는데 제 핸드폰을 확 빼앗더니 잠금을 풀라고 하셨고 싫다고 하니 억지로 풀으셨죠. 그 후 핸드폰에 저장된 엄마 번호로 전화를 하셨고 스피커 통화를 하셨습니다. 어머님, 제발 제가 먼저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네? 조용히 하라고! 여보세요? 네. 이시은 어머니세요? 네. 누구세요? 저는 그쪽 따님이 만나고 있는 남자친구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쪽 따님이 지금 저희 집에 와서 무릎 꿇고 애 가졌다고 결혼한다며 허락해달라는데 전 이렇게 몸 함부로 굴리고 간섭 못하는 애를 며느리로 드리기는 싫거든요. 그래서 그쪽 생각 들어보려고 전화했네요. 네? 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저희 시은이 그럴 애 아닙니다.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뭐야. 끊습니다. 당신 딸이 임신을 했다는데 뭔 보이스피싱입니까? 딸이나 애미나 똑같네 똑같아. 아무튼 답답한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할 건지나 말해보세요. 당신 대체 누군데 이렇게 무례한 겁니까 얘? 몇 번을 말해요. 당신 딸 남자친구 엄마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네. 이딴 집이랑 사돈을 맺었다가는 내가 죽지 죽어. 시몬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께 설명하고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고 곧장 전화를 해서 아주 무례하게 난리를 쳤어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요?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나섰습니다. 엄마 대체 뭐하는 거야? 내가 결혼할 여자라고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려왔는데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니야? 난 솔직히 엄마 아빠는 우리 입장을 잘 헤아려 줄 거라고 생각했어. 같은 입장이었잖아.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무 충격적이야. 지금 내가 알던 우리 엄마 맞아? 마형주, 너 말 다 했어? 어떻게 네가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엄마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고작 저런 애랑 사고쳐서 결혼한다는 게 말이 돼? 그래, 엄마 너보다 더 어릴 때 사고쳐서 너 나 키웠어. 엄마 인생은 다 너 거였다고. 그런 네가 어떻게 이래? 그러니까 그런 내가 사랑하는 여자라고 데려왔으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어느 정도 예의는 갖춰줘야지. 내가 시은이 나가서 이런 취급 받으면 엄마는 좋아? 어? 그만해. 왜 그래? 아 정말 실망이야. 어차피 결혼할 거고 내가 시은이도 내 아기도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엄마한테 더 이런 말 들을 필요는 없을 것 같네. 일어설게. 남편은 그 길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남편의 눈물을 봤어요. 한참을 오열하듯 우는 모습에 너무 놀랐고 저도 눈물이 났죠. 울지 마, 응? 그러게 왜 그렇게 모진 말을 했어? 내가 알던 우리 엄마가 아닌 것 같았다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냐고, 어떻게. 미안해. 남편은 본인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에 실망했고 제게 미안해서 더 뭐라고 한 듯 했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저희 집에도 바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말이죠. 저희 집에 갔을 때 분위기가 완전 달랐습니다. 온 가족이 이미 눈물바다였죠. 시은아, 너 이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어? 너 시어머니 될 사람 성격 보통 아닌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 차라리 혼자 키워. 엄마랑 아빠가 다 도와줄게. 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앞으로는 시은이 그런 일 당하지 않도록 앞서서 막을게요.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억장이 무너져서 말이 안 나오는데 모르겠다. 모르겠어.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시은이 너도 네 인생이 있는 건데 엄마가 이래라 저래라 할 건 아니지 싶은데 이게 맞는지도 모르겠다 정말로. 결국 저희 집에서는 허락을 받았고 저희는 결혼식은 우선 생략하고 살림부터 합치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받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저 역시 그 말에 동의를 했어요. 괜히 도움 한번 받았다가 평생 그걸로 골치 아플 것 같았거든요. 다행인 건지 부모님이 제 결혼자금으로 주려고 여태 모아두셨던 게 있으셨고 그걸 받아서 집은 구할 수 있었습니다. 방 2개의 작은 빌라였지만 저희 세 식구가 살기에는 충분했어요. 살림을 합치고 나서 전 곧장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봤습니다. 남편이야 나가서 어떻게든 돈을 벌 수 있었지만 임신 중인 저는 나가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죠. 심지어 대학생 신분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한참을 찾고 또 찾다가 제 눈에 들어온 건 바로 영상 편집이었고 열심히 배운 후 집에서 영상 편집 일을 받아가며 했습니다. 소일거리라 한두 번씩 들어오더니 자리를 잘 잡았어요. 월에 못해도 직장인 급여 정도는 벌게 되었죠. 저희는 당장 목돈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서 제가 번 돈에서 30만 원을 제외하고는 다 저금을 했습니다. 저는 30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았고 남편 월급으로는 고정지출 나갈 거 내고 남편은 40만 원을 빼고 다 저축했어요. 그렇다 보니 한 달에 저금하는 돈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돈이 없었지만 금세 모이니까 또 돈 모으는 재미가 있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무조건 허리띠 졸라매고 살자고 다짐했었고 저 정도 용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친정 근처라 엄마가 늘 반찬을 해다 주셔서 그걸로 끼니를 때웠었고 어쩌다 외식하거나 배달 음식을 먹어도 부족하진 않았어요. 시작은 부모님 가슴에 대못 받고 한 결혼 생활이지만 꼭 현명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친정에서는 남편이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걸 보며 저희를 인정해 주셨지만 시모는 여전했어요. 어느 날 느닷없이 집에 와서는 방에 앉아서 일하는 저를 보며 그러셨죠. 넌 임신한 애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서 뭐하니? 아, 어머님 저 이거 일하는 거예요. 집에서 일해봤자 뭐 얼마나 번다고 그래? 그럴 시간 있으면 청소나 하고 빨래나 해라. 그게 이제부터 네 일이야. 알아들어? 그리고 너 왜 안부 전화 같은 걸 안 하니?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자꾸 막아요. 어머님이랑 대화하지 말라고요. 뭐야? 웃기고 있네. 우리 형준이가 뭐 그럴 대로 보여? 오해 생기는 게 싫어서 솔직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나중에라도 물어보세요 그럼. 얘 아주 웃기는 구석이 있네. 너 나랑 내 아들 사이 이간질 시키려는 속셈 내가 모를 것 같냐? 내가 인생은 너보다 얼마나 더 살았는데 너 같은 여우 하는 짓을 내가 모를 것 같아? 시모는 이유도 없이 그냥 저를 구박했습니다. 그런데 타격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시모가 하는 말에 제가 열받아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시모는 가볍게 무시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말끝마다 천박하다, 몸간수 똑바로 해라 등등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었지만 저는 무시했습니다. 제가 반응이 없으니까 시모가 더 약올라서 저를 더 괴롭히는 느낌이 있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출산을 했고 아이가 태어나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을 제대로 잠도 못 자고 애를 봐야 했지만 전 그것도 좋았어요. 신기하게도 남편과 저를 딱 반반씩 닮은 아이의 모습은 그저 천사 같았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제가 일할 시간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게 되면 모을 수 있는 돈이 적어진다는 생각에 저는 안 그래도 못 자는 잠을 더 줄이고 일과 육아 그리고 살림까지 뭐 하나 놓치지 않고 다 잡고 끌고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시댁으로 당장 오라는 연락을 했어요. 당연히 가기 싫었지만 어쩌다 한번 가는 시댁인데 거부할 수 없어서 애를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이날 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다음날 가겠다고 했는데 시모가 곧 죽어도 당장 오라고 하는 바람에 갔어요. 시댁에 도착을 했고 남편과 통화 중이었죠. 시모도 누군가랑 통화를 하고 있기에 이어폰을 낀 채 남편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통화 중이라는 걸 모르던 시모는 제게 막말을 퍼부었죠. 야, 너는 내가 오라고 해야 오니?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알아서 딱 와가지고 어머님 하면서 아양도 부리는데 대체 너는 곰새끼도 아니고 왜 그러냐? 우리 형준이 꼬셔서 얘가 질 때처럼 좀 해봐.
그럼 내가 널 미워하겠어? 키워라도 해주지. 발랑 까진 게 순수한 척 하는 꼴도 보기 싫고 정말 너란 애 떠올리기만 해도 끔찍하게 싫어. 내가 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너까지 게 감히? 어머님 정말 왜 그러세요? 또 이러려고 여기까지 오라고 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컨디션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네가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내가 신경 써야 해? 알 바 아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놀랍게도 이후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쓰러졌다고 해요. 그런데 여전히 통화 중이었고 시무가 혼자 말하는 걸 남편이 들었답니다. 어머, 얘 왜 이래? 야, 정신 차려. 에이씨, 재수없게 여기서 쓰러지고 난리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하나도 없다니까 정말. 몸매도 별로고 성격도 별로고 얼굴도 별로인데 대체 형준이 이 자식이 이딴년 어디가 좋다고 저러는 거야. 잠자리를 잘하나? 하긴 계집애가 앙큼한 구석이 있어서 뭐 그럴 수도 있겠네. 저는 눈 떠보니 병원이라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뛰어온 남편이 오자마자 시모에게 윽박 지르는 걸 보고 더 놀랐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를 저는 몰랐으니 말이죠. 엄마 미쳤어 정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나 시은이랑 통화 중이었어. 아까 시은이 쓰러졌을 때 엄마 혼자 한 말 내가 다 들었다고. 진짜 입에도 못 담겠는데 대체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냥 우리한테 연락하지 마. 엄마 이런 사람이란 거 나 정말 몰랐거든. 그래도 저번에는 이렇게 소리쳐 놓고 마음이 아파서 약해졌는데 오늘부로 더는 보기 싫다. 그냥 각자 사는 게 좋겠어. 뭐야 이런 불효자 놈아.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막말로 저게 천박하지만 않았어도 네 팔자가 이렇게 꼬였겠어? 지금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원하는 길로 갔겠지 안 그래? 그건 시은이도 똑같아. 아니 오히려 나보다 성적 좋았고 미래가 트여있는 애였다고. 그런 애를 나 같은 놈 만나서 저러고 있는데 엄마는 왜 그런 생각을 못해? 처갓집에서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알아들어? 그런데도 한 번은 나한테 인상 쓰신 적이 없으셔. 과연 그게 내가 마음에 들어서 그러신 걸까? 아니, 내 딸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위니까 받아주신 거지. 시모와 남편은 한바탕 싸우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저도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졌던 거고 육아와 살림을 줄일 수 없으니 당분간은 일을 줄이기로 했어요. 남편이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해서 매일 잘 있다고 괜찮다고 말을 해줘야 했죠. 그 이후 남편은 시모에게 절대 연락하지 않았고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가운데서 꽤 난감했죠. 시모는 제게 연락해서 당장 남편의 마음을 돌리라고 난리도 아니었고 남편은 절대 받지 말라고 난리를 쳤습니다. 저는 그냥 저대로 지내기로 했어요. 남편과 시모 사이에 제가 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며칠 내내 시모가 조금 이상했어요. 원래 말투도 아니었고 제발 좀 연락해달라는 말이었죠. 느낌이 쌓여서 연락을 해봤습니다. 네,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게 사실은 내가 임신을 했거든. 근데 아무래도 노산이라 너무 힘들기도 하고 애를 키운 게 벌써 몇십 년 전이라 뭘 잘 모르겠어서 좀 도와줄래? 네? 누가 임신을 해요? 예, 누가 듣겠다. 좀 작게 말해라. 아무튼 형준이한테는 아직 말하지 말고 좀 도와줘. 너무 충격적인 얘기였죠. 물론 시모가 40대니 가능하긴 했겠지만 본인도 부끄러워 어쩔 줄 모르더군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겠다며 도와달라는 저 말에 제가 또 속았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시댁에 갔는데 시모는 육아용품을 뭘 사야 하고 필요한지 알려달라고 했었는데 막상 가니 행동은 달랐어요. 언니, 그 빨래 건조기에 있는데 그거 좀 정리해줘. 내가 허리가 아파서. 그리고 설거지도 아주 조금 있으니까 그것도 좀 해주고 화장실 청소도 부탁해. 입덧이 심해서. 네? 육아용품 알려달라고 하셨잖아요. 그거야 인터넷으로 알아보면 그만이지. 내가 설마 그런 걸로 너한테 도와달라고 하겠니? 너까지 있게 뭘 안다고.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세요? 아니 연기를 하신 건가? 왜 그러세요 대체? 그렇게까지 해서 저를 부려먹고 싶으세요? 응, 넌 내 며느리니까 알아서 키워야 하는데 안 기어다니잖아. 그럼 내가 기어다니게 해줘야지. 아, 그러세요? 저도 진짜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제 더는 못 참겠네요. 부디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뭐라는 거야? 청소나 하고 가! 직접 하세요. 손바닥 있지 않으세요? 전 나오자마자 심호 단골 미용실로 갔어요. 가서 머리를 자르며 소문을 내줬죠. 아이고, 오랜만에 오네. 시댁 갔다 오는 길인가 봐. 네, 다녀왔는데 원장님이 워낙 머리를 잘해주셔서 다른 곳을 갈 수가 있어야죠. 그나저나 형준이 엄마는 잘 지내? 요즘 통 안 보이네. 아하, 어머님 임신하셔서 매일 쉬고 계세요. 뭐? 누가 임신을 해? 형준 엄마가? 정말이야? 세상에 세상에 나이가 몇인데 아이고 지금 애가 돌도 안 지나지 않았어. 이거 완전 족보 꼬이네 꼬여. 뭐 저도 많이 놀라긴 했는데 금슬이 좋으신가 봐요. 그렇게 며느리는 잡들이 하더니 본인이 임신을 했네. 웃겨 정말. 미용실 손님들과 원장님들에게 말한 거면 동네 전체에 소문이 퍼진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걸 노렸던 거고요. 원래 시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그런지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흉보고 난리도 아니었죠. 결국 시모는 동네에서 이사했고 제게 막 뭐라고 하길래 제가 한마디 해줬네요. 일 당하면 저는 마음대로 돌려주는 성격이니 건들지 말라고요. 그 뒤로 시모와는 따로 연락을 안 하고 지내고 저희 가족들끼리 잘 살고 있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